결찰사 제거술, 결찰사 제거가 아닌 재수술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서울 베스트 비뇨약과에서는 전립선 신기술 4대 수술이 모두 가능한 병원으로서 이런 제거술, 재수술에 강점을 보이는 병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유로리프트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전립선 결찰술은 우리나라에서 전립선 비대증에 많이 시행되었던 수술 중 하나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발률이 꽤 있는 수술이기도 하고, 결찰사라는 이물질이 몸 안에 삽입되는 시술이다 보니까 이로 인한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경우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립선 증상이 다시 재발하는 경우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세월이 흐르면서 결찰사의 위치가 원래 의도했던 위치를 벗어나서 조금 움직인다거나 전립선이 자라면서 이전에 없던 증상이 새로 발생하는 경우가 재발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고 필요한 경우 재수술을 논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결찰사와 관련된 합병증 경우입니다. 결찰사가 삽입이 되면서 그 결찰사가 간혹 점막으로 덮이지 않고 노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노출된 이물질에서 혈뇨 같은 염증이 발생을 한다거나 이물질이 끼면서 전립선 결석, 방광 결석 같은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 환자분들의 증상이 매우 불편해지고 삶의 질이 떨어지므로 결찰사를 제거하고 재수술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결찰사가 묶어주고 있던 전립선 요도, 결찰사로 인해서 확장된 전립선 요도가 다시 이전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제일 많겠습니다. 결찰사를 제거하게 되면 전립선이 이전 상태로, 시술 전 상태로 돌아가게 되므로 다시 불편한 증상이 발생하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립선 비대증을 수술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수술 방법 중에 절제식 수술이 조금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찰사를 제거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시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이 전립선 요도를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립선 조직들을 제거하는, 절제하는 수술들이 적합합니다. 대표적인 수술 방법으로 홀랩과 아쿠아블레이션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홀랩 수술 같은 경우 레이저, 홀뮴 레이저를 이용해서 전립선을 절제하는 수술입니다. 결찰사 제거에도 용이하면서 전립선 비대증도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에너지 디바이스, 홀뮴 레이저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열로 인한 손상이 조금 퍼지면서 그와 관련된 합병증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이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쿠아블레이션 같은 경우 비교적 최신 기술인데요. 워터젯을 이용해서 전립선을 절제하는 수술입니다. 전립선을 수압으로 절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근 연구에서는 수압으로 인한 박리 또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가열되지 않은 물을 이용해서 주변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정교하게 수술이 가능하므로 상대적으로 부작용이나 합병증의 발생 빈도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수술이 장단점이 있으므로 결찰사 제거술은 환자분의 상태나 기저질환 그리고 경제적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결찰사 제거 경험이 많은 의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찰사 제거뿐만 아니라 재수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수술에 관한 경험도 많은 의원을 찾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찰사 제거 자체도 난이도가 꽤 있는 수술이지만 그 이후에 재수술은 이미 한번 손을 댄, 수술을 한 전립선을 다시 수술하는 것이므로 처음 수술하는 것보다는 난이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 베스트 비뇨약과처럼 전립선 수술 대부분에 대한 경험이 많은 의원을 선택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